안녕하세요. 현덕이 프레임의 현덕입니다. 저번 주는 거의 좀 비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서울에는. 그래서 뭔가 음, 좀 씻겨나가는 듯한 느낌도 들고, 뭐 계절이 한풀 좀 꺾여서 가을이 오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시간도 또 빨리 간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뭔가 제가 6월에 전역했는데, 그러니까 5월 말에 정확히 31일에 전역해서 이제 9월이 되니까 전역한 지 벌써 100일이 됐고요. 참 시간이라는 게 정말 계절이 변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빠르다라는 생각이 늘 들긴 해요. 그러면서 나는 이때까지 뭐 했지? 뭐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지만 지금은 조금 그런 뭔가 뭘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조금은 접어두고 뭐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뭐 오늘을 즐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느낌으로 좀 현재 진행형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볼 주제는 얼마나 내 유연한가. 이거 그 참 모르겠어요. 그 어떤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밤에 제가 일을 하니까 이게 아침에 와서 갑자기 일어서려고 하니까 다리에 방사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문 용어로는. 양쪽 다리가 뭐 특히 종아리까지 완전히 굳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찌릿찌릿하고요. 순간 아찔하더라고요. 제가 아찔해가지고 야 내가 진짜 몸이 많이 굳었고 지금 디스크까지 왔구나 라는 생각에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걸기가 그러니까 허리를 필 수가 없고 딱 뭐 똑바로 누워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뭐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더라고요. 제 스스로. 야, 이러다가는 내가 이제 평생 이렇게 불구처럼 사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주변에 신경외과를 사실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디스크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진짜 너무 아프니까, 주변에 가장 가까운 정형외과부터 가서 진료를 보고, 뭐 주사도 좀 맞고요. 진짜 뭐 주사를 좀 눈탱이가 씌인 것처럼 뭐 엄청 한 10만 원짜리 주사를 맞은 것 같은데 한번 그 좀 제가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옛날부터 이제 프롤로 주사라고 인대 강화 주사인데 그래서 한번 궁금해가지고 한번 맞아본 것도 있는데 근데 진짜 그때 정말 아찔했고 제가 그러니까 스트레칭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였는데 뭐 다시 한 번이라기보다 그 전에도 제가 좀 몸이 되게 약간 굳어 있었어요. 상당히 굳어 있었고 그거를 지금 이제 서른이 돼가지고 안 거죠. 이제 신호가 몸으로 온 거죠. 그래서 저한테 한번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알려준 신호가 아니었나. 제가 앉을 때 제가 앉아서 생활하는 게 많고 그리고 막 공부를 앉아서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허리가 맛이 갔어요. 뭐 이미 뭐 제가 군대 다닐 때 뭐 무료로 이렇게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MRI도 찍어봤는데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이미 좀 와 있는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처음부터 좋은 자세를 알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뭐 그건 제 업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일단 그러면서도 이제 턱걸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턱걸이가 아무래도 유연성을 길러주는 건 아니죠. 근육을 잡아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디스크라기보단 저는 이제 고관절 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 고관절 쪽 신경 쪽에 왜냐면 이제 엉덩이에 힘을 주니까 이게 통증이 오는 걸 봐서는 뭐 의사는 디스크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인 그 몸의 밸런스가 잘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던 거죠. 스트레칭, 그러니까 유연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스트레칭 하는 동작들 정말 많이 배우려고 하고 지금도 뭐 거의 1시간 동안 스트레칭 했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몸이 유연하지 않는 사람이 마음도 유연하지도 않고 사고가 유연하지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대부분 몸이 굳어 있는 사람이 사고도 굳어 있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인들이라든지 예술가들은 상당히 사고도 유연한 편이고 그리고 몸도 되게 유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정말 이게 내가 유연성을 길러야 되겠구나라는 걸 절실히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장시간 요즘 사람들은 뭐 직업마다 다르겠지만 유연성을
키우기 위해서 많이 스스로도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뭐 투자랑 생각해서 보면은 사실 그 유연성을 대표적으로 바라봐주는 게 포트폴리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유연적인 투자를 하고 있느냐. 사실 뭐 사람마다 투자의 방식은 다르겠지만 포트폴리오를 딱 보고 현금 비중을 보면 이게 얼마나 굳어있는 포트폴리오인지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포트폴리오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현금 비중이 뭐 적거나 뭐 한 종목에 몰빵돼 있다. 그러면 내가 시장에 대한 어떤 변동성을 그대로 맞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내가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내가 어느 정도는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매집의 개념이 들어가는 건데 내가 과도한 비중을 실어버리면 내가 현금 비중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물타기가 되는 거고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가 굳어있고 유연성을 갖춰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투자에서는 현금 비중과 그리고 나의 그 안에 포트폴리오에서의 그 종목당 비중이 나의 유연성을 가져오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보면 내가 얼마나 탐욕을 부리는지가 그 현금 비중을 결정하는 거고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 버리면 내가 스트레칭 그런 거를 스트레칭은 사실은 좀 뒤로 한 발짝 한 걸음 뒤로 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빼지 않고 달려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은 굳어가고 주변 환경에 있어서 대응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전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스트레칭과 유연한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유연성을 기르고 나서 가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을 스트레칭과 그 현금 비중을 한번 연관해봐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근데 어렵죠. 앞으로도 어려울 거고 그리고 계속 이거는 꾸준히 연습해야 돼요. 스트레칭 하루 만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도 유연한 사고 그리고 유연한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꾸준한 그런 공부죠. 공부는 어쩌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공부는 개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하나를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연한 사고를 하기 위해서 발전해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계절도 점점 이제 굳어가는 계절이죠. 이제 겨울이면 좀 약간 우리가 뭐 밖에 나가기도 좀 추워지니까 그렇고 하지만 지금 가을까지는 그런 유연성을 좀 더 기르고 겨울에서도 계속 스트레칭 하면서 굳어진 몸을 피고 투자도 마찬가지로 굳어진 포트폴리오를 점점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